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래너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학업 플래너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학원을 업그레이드 시킬 플래너다라는 거죠. 기록이라는 거는요, 꼭 여기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1편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기록은 기억을 이기기 때문에 이 플래너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빨간색은 빨간 볼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을 많이 쓰니까 검정 볼펜에 열공나무 성공 이렇게 이름을 새겨 봤어요. 그리고 스티커 2개까지 해서 패키지다운 패키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약 2달간 밤에 잠을 줄여서 저도 쓰는 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고, 제가 지난 코로나 시즌에 적어서 극복하고 적어서 이겨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라고 생각해서 이 플래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플래너를 구매하신 분들과 함께 그동안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사셔서 1달, 2달을 채우시고 그 뒤에까지 쭉 못 적으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심 30일 오픈 채팅방을 열려고 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오픈 채팅방에 플래너 구매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30일 동안 일찍 일어나는 새벽파는 아침에 인증샷을 올리고 저녁 늦게 자는 올빼미파는 저녁에 인증샷을 올려서요. 하루에 1번 "나 적었습니다."라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달간 인증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심 3 일을 벗어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적는 것에 대해서 쪼끔 더 자신이 있어지실 거예요. 내 사명을 기록하고 10 년을 기획하고 1 년을 목표하면 매주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일이 생기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페이지마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곳에는 여러분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적게 되어 있어서 잃어버리면 누군가 나의 소중한 기록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적어 봤고요. 예쁘게 적지 않아도 돼요. 우리 다꾸라고 하죠. 다이어리 꾸미기. 이게 유행이잖아요. 스티커도 사고 동그라미, 하트, 별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다 썼으면 쓱쓱 긋고 조금 막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교육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봤어요. 여기에서 팁은 사명은 목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은 원대한 꿈이에요. 목표는 '나 오늘 줄넘기 100개 할 거야.'라고 하는 게 목표. '난 1달 안에 5kg를 뺄 거야.'라고 하는 게 목표. 사명은 '나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어떠어떠한 선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목표를 적는 것이 사명입니다. 큰 목표, 여러분의 비전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으면요, 지금의 애플도 없고 지금의 나이키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에는 가급적 숫자로 수치화된 것을 적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열공방의 사명은 10년 안에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포트 기업의 1 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남성지우는 그럼 학원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 학부모, 학생에게 돈과 시간을 아껴서 성공할 수 있는 공부 계획, 전략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초등은요, 불필요한 것에 돈을 많이 쓰는 학년이기도 하고요. 이게 좋다더라 하면 여기로 우르르르 가. 저게 좋다더라 하면 저기로 우르르르 가서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를 좀 내다보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어떤 교육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곳에다가 여러분의 사인을 멋지게 따라랑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은 페이지 넘어가면 "올해 그럼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크게 3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강, 가족, 그리고 일입니다. 건강을 가장 먼저 둔 이유는 물론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의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아무리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다 포기하게 되고요. 가다 화가 나게 되고요. 가다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목표도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되게 흐리고 작게 적어 놨지만 다이어트 9kg 먹고 싶다. 그러면 매일 걷기 1시간은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허리를 펴서 바르게 앉는 자세가 나에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컴퓨터 작업도 오래 하고 책도 이렇게 오랫동안 봐서 사실은 자세도 별로 좋지 않고 거북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어 놨더니요. 신기하고 놀랍게도 누가 저한테 "허리 펴. 똑바로 앉아." 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번 주 내내 제가 허리를 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기록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가족은 일이 바빠지다 보면 가장 소홀해지는 게 가족인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예쁜 저희 아이들하고 주말만큼은 계획을 나누는 시간은 꼭 가져야지. 그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칭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일요일 오후 7시에 내가 그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하고 해 봐야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에 부모님의 용돈을 정기적으로 좀 많이 드리고 싶다. 시댁에 얼마, 친정에 얼마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인제 "일은 그럼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거니까 2022년에 적어도 '난 학계관을 더 추가해서 학원을 오픈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3 월부터 아이들에게 수학 영상과 기초 교재를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거를 완료하고 싶다.' 단계별로. 열공 넘어 성공도 기업화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중에서도 "나의 이루고 싶은 목표 10 가지를 적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여기는 원장님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다소 작은 목표인 것 같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영어 공부, 운전면허, 뭐 기타 등등 내가 하고 싶은 것들 10 가지를 후루루룩 적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그냥 10 개를 채워 보세요. 생각해 보면 10개 정도의 목표도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10 가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뒤를 돌려서 "이 중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이루겠습니다."라는 거를 따로 적으라고 해요. 그럼 뒷장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럼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적으세요. 기억나는 대로 쓸 수 있는 대로 다 적으세요." 적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뭐 하라고 하냐면 날짜를 적으라고. 바로 데드라인이죠. 이 날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베이비 스텝 하나를 정하라고 합니다. 저도 이걸 해 봤는데요. 2 시간, 3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은 것들을 대부분 하게 돼요,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모습을 적어 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때 내 나이는 몇 살이 된다라고 나이를 적어 놓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큰아이 기준으로 여기다가 몇 세, 내 자녀는 몇 살이라고 적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내 나이만 생각하다가 내 자녀의 나이까지 탁 합쳐지게 되면 재정적인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거든요. 그래서 고것도 함께 적으시면 좋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와 더불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숫자로 적으면 좋죠. 저는 내년에 열곡 넘어 성공에 우리가 네트워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2,000 명은 됐으면 좋겠다. 3년 뒤에는 5,000명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5,000 명이 전국의 한 팀이다. 같은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 팀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되겠지만 그 팀 밑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숫자로 상상하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목표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적어 보는 거죠. 일단 현재 학원에 마감을 다 해야겠다. 대기를 만들어야겠다. 앨범 카페를 만들어야겠다. 전자책을 몇 월 며칠 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할 건지 계획을 해야겠다. 운동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적는 거예요. 이게 1년 뒤까지는 그나마 적을 수 있는데 3년 뒤, 5년 뒤, 7년 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내가 뭘 적지?' 가만 내가 1위 기업이 되고 싶은데 1위 기업이 돼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 우리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 막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이 적고 상상하는 것대로 아무 말 대잔치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수정하고 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월 달력이에요. 이 월 달력은 여러분이 사명 정했고요. 그 다음 내가 1년, 3년, 5년, 7년, 10년 뒤에 뭘 할지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올해 1년에 2022년 1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감이 잡혀요. 예를 들어 5년 뒤에 비즈니스 사업을 해외로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되면 나 영어 잘 못하는데 그러면 5년 안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비즈니스 영어를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 목표 중에. 그럼 그 중에 올해 내가 해야 될 일은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몇몇 레벨까지는 가야겠다라는 걸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역산해 가는 거죠. 그럼 올해 내가 몇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그 중에 1월은 여기다 1월 체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영어 학원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을 주간 일정에 적으시는 거예요. 저는 3월에 아이들과 전자책 플러스 수학 영상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몇 학년 거를 이때 하겠다라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일요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열공 공지하자, 톡톡 공지하자. 월요일에 열공 강의하자. 똑똑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애기들 컨텐츠예요. 그거 강의하자. 뭔지 이런 거는 필수적인 건 적어놓고 추가로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또 적는 거죠. 나는 적어도 맘카페 광고는 이날은 꼭 해야지. 또 학원 광고 가맹 인사는 12월 25일날 좀 해야겠다. 학원 행사 해야겠다. 목요일마다 피부샵 가는데 피부샵 가야겠다. 드라이 가서 머리 가서 클리닉 좀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적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력을 다 작성하셨다라고 하면 주간 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월 일정이 잡히고 나면 그 월 중에서도 이번 주,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나가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주간 빅3에 적습니다. 여러분이요, 생각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막 일하게 되면요, 일은 일대로 많이 하는데 생산성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거 아시죠? 빨래를 널어야지라고 해놓고 가다가 생각해보니 주방에 뭐가 보여서 설거지하고 주방에 뭐가 보여서 설거지하다 보니까 옆에 뭐 주방 행주가 나와 있고 그럼 행주 뭐 좀 삶아야지 뭐 하다 보면은 빨리 안 널었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안 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주간 빅3를 정하셔라. 이번 주에 난 적어도 이 3가지는 할 거야. 그럼 그 주간 빅3에 맞춰서 월요일에 빅3, 화요일에 빅3 이렇게 1일 빅3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는 이번 주에는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학독 강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1번 학독 강의, 2번 전자책 시작하기, 3번 열공인들을 위한 카페를 아웃소싱해서 만들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1일 빅3는 뭐가 있을까? 이곳에 적는 거고 5시에는 기상해야지 이제 기획할 때 쓰시는 거예요. 독서해야지, 강의 준비하고 운동을 다녀와서 아침을 먹어야지. 다녀오면 강의 준비를 하고 밥을 하고 똑똑해 준비하고 운동 먹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막내딸하고 데이트를 할 건데 어디로 갈 거냐? 데이트하다가 연극을 보고 와야겠다. 다녀와서 저녁을 주고 혼자만의 시간으로 운동을 가진 다음에 학독 강의를 점검하다가 마지막에 독서하고 자야지 라고 제가 세운 거예요. 그럼 지켰으면 여기다가 5시 기상 체크. 그런데 이때 운동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화살표 표시 미뤘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가 시작됐을 때 난 한 주간 적어도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 예를 들어 실행이 답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 실행이 답이다 라고 적는 거죠. 그럼 실천, 읽으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실천해야지 하는 걸 월, 화, 수, 목, 금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가 생겨요. 왜냐면 책을 읽고 계시니까. 그럼 그 책을 바탕으로 나는 이거를 실천하겠다 라고 적는 거예요. 우리는 학원인이기 때문에 매주 여러분이 시작이 되면 타깃 연령을 정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내가 시간표를 봤더니 4학년을 모집해야 돼 라고 하면 4학년을 탁 타깃하는 거예요. 그럼 타깃하셔서 어떻게 광고할까? 방법.
초등맘이 알아야 하는 수능 준비 자료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왜냐면 현재 4학년은 예비 5학년, 6학년이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니까 초등맘도 알아야 되는 수능 준비라는 타이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아이디어를 짜보자. 라고 하면 맘카페 홍보하자. 블로그에 올리자. 현재 재원생 부모에게 자료를 배부하면서 친구들에게도 주세요. 동생 할인도 있습니다. 라고 유도해볼까? 라고 이제 제가 방법을 짜본 거야. 다음 넘어가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볼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상담에 대해서 여러 번 등록하는데 적어 놓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학업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그냥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출인 거잖아요. 나한테 와서 내 편이 돼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등록과 등록을 안 한 것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면 한 번 더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번 주에 3명이 상담 전화를 한 거예요. 그중에 1명이 2패를 한 거예요. 자, 봤더니 상담 네이버 연결이 2명이 왔고 친구 소개로 1명이 왔는데 그중에 친구 소개로 온 사람이 등록했거든요. 라고 이때 간단하게 적어둔 거예요. 퇴소할 때는 1명이 퇴소했는데 이번 주에는 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라고 적어둔 거죠. 아주 여기 사연은 뭐 다양할 수 있죠. 그다음 이번 주 감사를 이제 적을 건데요. 내가 타깃으로 했던 연령이 등록했고 감사하다. 내가 이번 주에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무리했다. 감사하다라고 여러분의 감사를 적어둔 거죠.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 삶에 감사가 생겨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월화수목금까지가 2페이지에 보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작성했냐면 평일과 주말의 일정이 학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중에서 월화수목금을 한 번에 보고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로 해서 다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첫 페이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또 5시부터 12시까지 적는 내용은 같고 여기 이제 목표를 다시 재설립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목표. 운동 이렇게 해야지. 가족과 친구 관계 이렇게 해야지. 자존감 마인드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위한 공부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적어놓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나는 바른 자세를 연습할 거야. 몸무게 마이너스 2kg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걷겠다. 라고 계획을 적어놓고 가족 및 친구 관계는 연말이잖아. 그럼 나는 감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인사해야겠다. 그냥 한 해 동안 해줘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 어떤 역할을 해줘서 고마워요. 나에게 어떠한 점이 참 고마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를 하자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그렇게 인사할 사람들이 가족, 친구, 파트너, 팀, 그리고 학원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존감 및 마인드는 여러분의 자존감은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나에게 칭찬하자. 이번 달에 2명이 퇴소했어도 내가 세운 매뉴얼이 나쁘지 않게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가족에게 칭찬을 하자. 그다음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자. 라고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2명이 퇴소하면 아이씨 왜 퇴소했어 진짜 짜증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난 긍정의 단어를 사용하겠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과정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차 과정을 이번 주에 종강하고 정리를 해놔야지 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는 제 비밀이라서 안 적어놨지만 여러분 몇 킬로그램인지 한 주에 한 번 정도 정리해 놓으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매일 몸무게를 재는데 그렇게 적으면 생각하죠. 오늘 과자 좀 덜 먹어야겠다. 콜라 좀 덜 먹을까?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운동은 걷기 1시간 하겠다. 나의 멘토는 누구냐? 사업하실 때 멘토가 있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저는 김승호 회장님 이렇게 이제 예시로 적어놨고 간신 강사는 지금 비즈니스 과정 1차 듣고 있어서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계획하에 나는 이런 강의를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지 인스타 보고 혹할 것 같아. 그럼 나 이거 강의 들어보겠어. 해가지고 딱 입금하고 또 강의 들으시고 또 하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4시간을 써서 또 강의를 듣고 강의를 계속 듣는 것만이 여러분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 아니다. 내가 계획한 것 중에 나 올해만큼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이나 마케팅을 배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다른 거 잠깐 내려놓고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올해 나는 사고력 수학에 대한 과정은 반드시 익혀둘 거야 라고 하면 다른 거 잠깐 내려놓고 사고력 수학 하셔도 되는 거죠. 관심책, 판매 불가능은 없다. 이 책 참 관심 있어. 라고 적어두면 구매할까 생각하고 이곳에 적어두고 고민해보고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상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적어두는 건데 이렇게 따로 정리해두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통 상담을요 여기저기 적어두세요. 여기저기 적어서 그 상담이 어디 있었더라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름, 학년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학년은요. 이 당시 4학년이 몇 년생인지까지 여기다 적으면 좋아요. 뭐 2000 몇 년생 이렇게 적으면 좋죠. 학교는 열공초등학교다. 근데 얘는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하고 처음 전화하다 보니까 어머님 저희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블로그 보고 전화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재빠르게 통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혹은 뭐 네이버가 연결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스마트 플레이스나 블로그에 오픈 뭐 주소를 넣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연락이 오잖아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여기다가 시간까지 적어놓으면 그 시간에 상담 예약을 한 거죠. 저는 수기로도 이렇게 적어놓고 또 카톡 알람 설정도 해놓거든요. 스케줄 표시를. 그래서 하나로만 표시하지 않고 두세 군데로 나누어서 상담 일정을 표시해놔요. 등록했으면 입회, 등록하지 않았으면 비입회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한 주가 딱 지났을 때 입회한 친구들은 입회 파일에다가 비입회한 친구들은 나의 소중한 DB 나중에 올 친구들 파일에다가 넣어두시면 돼요. 지난주 광고를 보면서 오늘의 광고를 다시 계획을 하는데요. 지난주 광고를 봤더니 내가 맘카페 인스타에 유료 광고했는데 어머나 소개로 말한 친구들이 뭐 1명, 2명, 3명이 등록했네. 이번 주는 지금은 서로가 소개하는 시즌인가 보다. 그러면 이번 주에 소개한 사람들과 다음 주 소개할 사람들을 묶어서 소개 이벤트를 해볼까?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여기서 세워볼 수 있는 거죠.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생각하고 예측해서 다음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특히 광고는. 행사 관리는 제가 1편에서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12월. 저는 12월에 어떤 걸 할까? 12월 거는요. 적어도 11월 마지막 주, 늦어도 11월 마지막 주에 계획을 하시면 좋아요. 부지런하면 2달, 3달 전에 계획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할까? 할인 유도할까? 말일 이벤트 할까? 이렇게 정해서 그래,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벤트는 이게 아니에요. 예시로 적어드린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한 행사야? 코로나에 지친 학부모님과 공부에 동력을 잃은 학생들을 위해서 난 이 행사를 할 거야. 힐링 여행 컨셉인데 세계의 리더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놀이하는 행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그럼 그 리더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리더들의 재정관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성공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해볼까? 그러면 QR 지도를 만들어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세계에 갈 때마다 어떤 미션, 북을 주어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광고는 행사하기 전과 행사하는 도중 그리고 행사한 후로 나뉘어지는데요. 행사하기 전에는 적어도 내가 밴드나 블로그, 인스타에 올려서 우리 이런 행사 하고 있어요. 행사 시간마저 교육을 담으려고 애씁니다. 라는 이미지를 내뿜는 거죠. 오프라인으로는 얘들아 내가 초대장 만들어줄게 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초대장을 만들어서 학교 친구에게 미리 우리 이런 행사해 하고 돌릴 수 있도록 재환생에겐 어떻게 할까? 미재환생에게 어떻게 할까? 저는 재환생에게는 행사가 다가오면 계속 얘기해요. 너네 다음 주에 아프면 안 돼. 알지? 우리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비재환생에게는 이미지 만들어서 DB로 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행사하는 중간에는 협력 카페에다가 게시하고 앞에 있는 학교들에는 적어도 전단지를 좀 붙여서 우리 이런 행사한다고 알릴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재원생은 그럼 행사하는 중엔 어떻게 할까? 티켓팅하는 작업을 좀 해볼까? 내일 모레 할 거니까 뭐 이번 주에 뭐 할 때마다 티켓팅 하나씩 할 수 있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 비재원생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친구 소개 유도를 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어떤 미션이나 할인 행사나 뭐 안내문 나가기나 이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행사를 한 후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행사를 했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어 하고 집에 가서 대부분 쉬시거나 내일 정리하겠다 하고 막 퇴근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항상 그 마지막 행사 후기까지 적은 다음에 쉬어요. 그럼 온라인으로는 오늘 아이들에게 놀이한 내용을 후기로 바로 받은 걸 올린다든지, 오프라인으로는 우리가 오늘 행사한 내용을 가지고 뭐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외부에 알리게 한다든지, 재원생은 오늘 한 활동지를 나눠주면서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 혹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게, 비재원생은 같은 활동지 워크북 비어있는 걸 파일로 제공해서 "너희도 한번 해 봐." 하고 유도를 해 볼까? 그래서 나중에 모객을 해 볼까?라는 상상도 해 보는 거죠. 행사 예산은 이거보단 더 구체적으로 짜셔야 되는데 제가 예시라서 조금 간단하게 짰어요. 선물 30만 원 정도 준비, 인쇄 비용과 뭐 기타 등등해서 이 정도 들겠다라는 거. 행사 업무 배분은 기획이라는 건 내가 할 건데 휴아라고 컴퓨터는 럭키 선생님한테 맡기고, "우리 아이 인제 이런 거 할 거예요. 친구 소개도 해 주세요."라고 하는 상담 콜은 "각각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해 볼까?"라고 하는 거. 15일 전에 구상하고 7일 전에 재료나 대본이 완료됐는지 생각하고 2일 전에 부모님들의 참여 여부, 아이들의 참여 여부를 확실하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자라고 체크하는 거죠. 그럼 띠로링 인제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결과. 내부 재원생에게는 내가 즐거움을 선물했구나. 친구를 초대하고 부모님께 알려서 소통이라는 걸 제공했구나. 재원생 다지기가 잘 되었구나라고 체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입회가 1명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상담이 2건인데 이 중에 입회는 1명이 되었구나라고 체크를 해 두는 거예요. 그럼 다음 행사 때 보완할 점 혹은 감사한 점 혹은 결과에 대한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적어 두시면 됩니다. 저는 행사할 때요. 행사를 위해서 한 달 전에 회의하는 모습도 사진 찍고요. 뭐 할로윈이면 거미 부착하고 있는 모습도 사진 찍고요.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같이 하는 것도 같이 올려 놓는 편이에요. 항상 전, 중간, 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디어 노트 부분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적으시는 빈 공간을 여러 페이지 만들어 두었어요. 강의 도중에 길을 가다가 수업 도중에도 무언가 생각이 난다. 여기다가 끼적끼적 낙서하시면 되겠지요. "그냥 적으세요."라고 하면 몇 분이나 적으실 수 있을까? 매번 다이어리 큰돈 막 29,000원, 30,000원, 39,000원, 40,000원 이런 돈 내고 사셔서 끝까지 작성도 못 하시고 비어 있는 페이지를 보면 또 연말에 후회하실 그 모습을 없애드리려고 플래너 크루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피곤할 수 있죠. 그냥 전 혼자서도 적는데 다른 분들이 적도록 독려해야 하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작심 3일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작심 30일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적는 것에 대한 베이비 근육만큼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어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의 30일 뒤를. 그래서 카톡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크루 톡방을 만들어서 여기는 다른 잡담은 하지 않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침에 작성해서 인증샷 멀리서 찍는 거예요. 가까이서 찍는 거 아니고. 그 플래너를 인증해서 올리고 인증 +1 하면 인증 1 일차, +3 하면 인증 3 일차 요렇게 되겠죠. "나는 올빼미파다." 그럼 저녁에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일을 완료하셨다라고 하면 완료하신 30일 완료하신 분들과 함께 오프라인 특강을 열어서 함께 축하해 주고 그다음을 또 기획하는 시간, 계획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무료로도 파일을 올려 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프린트해서 적는 게 불편해서 공장에 이번에 맡기게 돼서 한 500권 정도를 맡기게 되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세트에는 20,000원, 배송비 3,000원에서 23,000원에 배송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6개월 플래너이기 때문에 '난 올해 1 년을 적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권 네 세트로 구매하시면 되고, 그 대신 여기는 배송비를 제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3,000원 할인도 하셔서 2권을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록이 있어야겠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결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